안녕하세요. 연세혈전정형외과 이동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깨가 아프신 환자분들은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오십견인 줄 알고 그냥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특이적인 차이점은 운동 범위에서 나타납니다. 오십견의 경우는 어떤 범위로 움직이든 간에 통증이 나타나는 반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는 근육 파열되는 그 동작에서만 통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동 범위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밤에 주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밤에 자면서 눌리키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통증이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의 차이만 가지고서도 환자들의 병을 조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학적 검사일 텐데요. 이학적 검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환자분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심이 되는 질환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적 검사를 할 때는 환자분을 편안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시고, 주로 보는 거는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이두장건, 그리고 견갑하근을 위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충돌 증후군 경우는 환자분의 팔을 이렇게 쭉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있는지, 또는 90도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외전을 줬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극상근의 검사는 엠티캔 테스트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래쪽 방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저항을 줘서 이분이 통증을 느끼는지, 근력의 소실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고요. 자, 올려보실까요? 이렇게 저항을 줬을 때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파워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쓱 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근파열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근파열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지만, 근파열이 일어난 경우는 유지하지 못하고 툭 하고 떨기는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극하근을 보는 검사는 엠티캔 테스트와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오게 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풀캔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항을 주게 됩니다. 올려보세요.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통증을 느끼거나 힘이 빠지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견갑하근을 볼 때는 리프트 오프 테스트나 벨리 프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리프트 오프 테스트는 환자의 팔을 뒷짐을 지게 한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밀어보게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저항을 주게 됩니다. 밀어보세요. 정상이신 분들은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이시거나 내지는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두장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이두건이 하는 방향대로 저항을 주게 되는데요. 팔을 하늘을 향해 하게 한 상태에서 엠티캔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저항을 주게 됩니다. 저항을 줬을 때 이두건 주행 방향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두근이 이렇게 팔을 당기잖아요. 그죠? 그 자세로 당겨 보십시오. 이 자세에서 저항을 줬을 때 이두근 주행 방향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양성 반응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 영상학적 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뼈에 무슨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회전근개 자체에 문제만 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고, 또는 관절 내측의 문제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MRI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이 왼쪽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우리 상완골 골두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부분은 부드럽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골두 부분에 회전근개가 달라붙는 위치에서 뭔가 병변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자라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왼쪽과 같이 견봉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소견이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갈고리처럼 견봉이 자라나 있는 엑스레이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만 손상이 있다 그러면 초음파로 충분히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회전근개는 이렇게 하얗게 모습이 보이게 되고 약간의 결이 보이고 새 부리처럼 끝이 이렇게 얇아지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게 염증이 있거나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는 이 인대의 색깔의 차이가 발생되기 시작을 하고요. 완전히 파열이 일어난 경우에는 인대가 아예 단절된 듯한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고 회전근개는 뼈 위에 존재하는 인대이기 때문에 초음파로도 충분히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MRI에서 보면 초음파와는 달리 인대는 까맣게 보이게 되는데요. 왼쪽과 같이 극상근이 쭉 하고 연결이 돼서 상완 골두에 까맣게 연결되는 게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파열이 된 경우는 이 까맣게 연결된 인대가 단절이 되어 있고 인대가 딸려 들어간 경우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면 반드시 MRI를 찍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초음파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음파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 숙련도만 있다면 충분히 회전근개 파열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을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MRI를 권고하는 경우는 재수술이 필요한 재파열의 경우라든지 파열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근 위축까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MRI를 권고하고 있습니다.